성장주가 뭐야, 가치주가 뭐야, 이거 맨날 싸우는데요. 그렇죠.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실적이 나는 거다, 가치주다, 이렇게 실적 나는 것 쪽으로 당분간은 그쵸. 좀 가는 거로 예, 하라는 말씀이시죠? 눈에 보니까 쉽게 예. 생각하면 가치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치주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뭐냐? 배당 잘 주는 주식. 예, 예. 배당 잘 준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주죠. 이익이 나니까 줄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쉽게 생각해도 저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 배당주 얘기를 많이 드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약세장일 때 네. 힘들거든요. 네. 근데 배당주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당금 받고 기다리면 돼요, 나는. 예,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자처럼. 네.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상권 전무님은 설 연휴 동안에 어디 가시나요? 지금 이제 시작은 됐는데. 예, 부모님이 뭐 그 어머님만 계시죠. 아버지 네네. 들어가셨으니까 서울에 계시니까 잠시 그냥 갔다 와야죠. 남은 그럼 시간에는 뭐 하시나요? 또 독서? 아니죠, 지금 그날은 좀 아니요, 그날은 갔다 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연휴가 많잖아요. 뭐 영화 봐야죠. 영화. 왓챠, 넷플릭스 이제 집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화면도 그 모니터도 바꿨으니까 그걸 바꾸셨죠. 큰 거를 네, 바꿨으니까 네. 영화 봐야죠. 그때 바꾸시고 나서 되게 좀 극찬을 하셨잖아요. 예. 네. 아, 세상이 정말 좀 다르나요? 돈이 좋다. 어. 돈이 좋구나. 돈이 좋으면 이렇게 정말 실감 나는 화면을 집에서 또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걸 느끼고. 60인치 넘어갑니까? 아,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크게 넘어갑니까? 그치만 하여튼 옛날 거보다 훨씬 커요. 네. 이설 연휴 내내 예. 영화와 드라마로 함께하겠다. 예. 네. 주로 영화. 주로 영화. 네, 9326번님. 예. 이상권 전무님의 자녀들은 좋겠네요. 어릴 적부터 경제관념이 아주 제대로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해시죠, 이런 거 다. 그렇죠. 이 우리가 이제 그 태계 이항 뭐 당대 학자셨죠. 네. 그다음에 유학을 만드신 이제 공자님 이런 분들이 자녀 교육을 직접 못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수학 교수들이 절대 자기 자식들을 수학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이건 유명한 미국에서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못 가르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관념에 대해서보다도 이제 아이가 주로 요즘은 이제 게임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죠. 네가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이 어느 회사인지는 네가 좀 알고 게임을 해라. 이 정도 얘기는 해주고 있죠. 네. 제 아들들도 지금 뭐 게임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도 뭐 안 먹힙니다. 잘 이런 경제 교육 같은 것들. 그죠. 네,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네. 남자아이들은.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정말 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예. 최근 주식시장 아직까진 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급락이라는 표현도 맞겠지만은 조정. 사실 조정이 맞죠. 네, 예.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하락장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좀 너무 광범위한데 주제가. 예. 네. 사실은 이렇게 큰 태풍이 몰아치거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장사가 없어요. 방법도 없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 마음은 내가 좀 다스릴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무슨 대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현재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더 이후에 또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나 그리고 현재 힘든 시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견뎌내야 되나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를 들여다봐라. 예, 첫 번째 역사적 경험을 보자. 역사적 경험을 보자. 이게 너 당신 너무 한가한 거 얘기하는 거 한가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 떨어진 거랑 뭐 지금 떨어진 거랑 지금 현실을 과거는 과거일 뿐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지금 계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빠지는 것 자체가 네. 늘 있어 왔다라는 거를 좋습니다. 한번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뭘 예, 봅니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내 종목을 보라.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크게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리거나 큰 이벤트가 있으면 시장의 성격이 조금 변한 형태가 나타나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나 200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장의 성격이 굉장히 변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빅테크라고 불리는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바이오에서도 살벌하게 10배짜리 올랐죠. 나왔죠. 살벌하게 템버거들. 올랐지만
이게 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또 금리가 오르고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압력이 생기면서 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어떤 시장에서는 또 다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뭐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변화 혹시 나타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 설 연휴 동안에 한번 이 세 가지를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역사적 경험, 역사적 추이를 보자. 예. 두 번째, 나의 투자 종목, 나의 예. 포트폴리오를 보자. 세 번째, 시장의 성격을 어떻게 바뀌는지를 혹시 지켜보자. 바뀐다면, 예. 첫 번째, 역사를 보자. 뭘 봅니까 지금? 예. 과거 하락장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지는 않은데 그 역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과연 주가가 어땠는가 이런 데이터에 관해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물론 요즘은 데이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미국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192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뭐 상당히 80년, 90년 이 정도 되는 세월의 시간 동안 주가의 움직인 거죠. 한 100년 정도 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지금 한 10% 정도 빠지면 폭락한 것 같지만 10% 정도까지는 하락장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 투자하셨는데 100만 원 잃으신 거잖아요. 10%. 네. 그럼 10% 정도는 이 주식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조정이라고 이제 보통 예, 말하는데 지금 현재 이건 우리가- 흔하다. 조정은 우리가 흔하다. 지금 3,000포인트였었잖아요. 3,000 네. 물론 넘었었지만 3,000포인트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금 2,700포인트면 개별 종목이 아니라 물론 종목에 따라 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그냥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 정도 빠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신문 기사는 저희도 기자했지만 네. 약간 오버하는 게 있어요. 약간 오버를 해야 사람들이 봐주니까. 근데 현재 10% 정도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이게 와 폭락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조정이다. 게 아직까지는. 네. 그럼 우리가 약세다. 베어 마켓은 얼마입니까? 그게 한 20% 정도 빠지면 고점 대비. 예, 네. 빠져서 이게 그러니까 뭐 한 2,400 정도 와서 그냥 박스권에 있다 그러면 약세장이 온 거죠 저희가. 네. 근데 만약에 한 30% 빠졌다. 이건 패닉. 지금 한 2,000% 초반까지 가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왔을 때 한 1,900, 1,800까지 갔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장중에 1,498 뭐 이 그죠. 정도까지 갔죠. 근데 여기서 네. 우리가 한 2,000대 초반 정도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패닉이죠. 우리 영어로 크래시, 뭐 붕괴, 붕괴, 뭐 패닉, 공포. 그러면은 이런 미국에서의 베어 마켓과 크래시는 예.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 정도 빠지는 거는 그 S&P 500 기준이에요. 예. 미국의 S&P 500,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봤을 때 2년에 한 번씩 10% 하락하는 장이 왔어요.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약세장은 7년에 한 번 정도 왔었어요. 7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20%. 예, 20 빠지는 해가. 그다음에 이제 30% 정도 빠지는 거는 12년에 한 번 정도 와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경험치와 맞아요. 10년 정도에 한 번씩 위기가 와요. 보통 우리가 안 올 것 같지만 위기는 거의 10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두려움이요. 지금 2008년 말 세계금융이 터지고 12년, 13년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30%까지면 이제 30%까지 만약에 크래시가 왔다, 패닉이 왔다. 그때 이제 그런데요. 시장이 마이너스 30%면 종목은 그러면 더 빠지죠. 60, 70이죠. 반토막 나면 네. 부지기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시기가 오고 내가 현금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사겠습니다. 이건 이제 뭐 패닉의 시기에 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데 나스닥은 좀 더 나스닥은 기술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 많은 시장이에요. 네. 미래에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어떻습니까 거라고 그러는데 나스닥은요? 뭐 나스닥 지수는 1970년도 이후부터 있었으니까 25번의 조정장이 있었고요. 네. 12번의 약세장이 있었고 7차례의 붕괴가 있었는데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2년에 한 번씩 조정장이 와요. 비슷하게 와요. 네. S&P 500이랑. 근데 약세장은 4년에 한 번씩 오고요. 근데 붕괴는 더 많이 와요. 이게 이제 기술주의 특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정도씩 와요. 이게 왜 이런 거안에 있다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대략 보니까 S&P 500이든 나스닥 지수를 갖고 보든 간에 10% 빠지는 시장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늘 오는 거다.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거면 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돈 잃었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2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 네. 예. 첫 번째 역사적인 추이를 경험을 예. 보자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아직은
베어 마켓이 아닙니다. 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넘게 하락은 안 했으니 10%대 하락은 이건 그냥 오는 거다. 제가 조정이다. 보면 이건 사실 시장 예측은 제가 뭐 감히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한 20% 빠지면 사실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 실적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네. 기업 실적들이 엉터리가 아니거든요. 기업 실적들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 이상 빠지면 이거는 좀 과매도 국면이고 또 살 수 있는 기회 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기간에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자라는 예.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정말 기업만 믿을 만하다면 뭔 걱정이겠습니까? 예. 네, 내 투자 기업만.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걸 바라볼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미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지수를 볼 때 자꾸 포인트로 봐요. 100%가 빠졌다, 200%가 빠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저는 퍼센트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00% 빠졌다, 2000포인트 100% 빠졌다 그러면 5%밖에 안 빠진 거예요. 예. 사실은 네. 퍼센트로 따지면 주식에서 5%는 흔한 일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포인트로 보게 되면 와 100%나 빠졌어. 그래서 저는 뭐냐면 포인트로 보게 되면 착시 현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손실과 같은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긍정적 경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그러거든요. 부정적 경험을 한번 나쁜 경험을 한번 하면 이 부정적 경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5배의 긍정적 경험을 해야 돼요. 네. 그만큼 부정적 경험이 나한테 훨씬 더 많이 믿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손실이 난 것 자체를 내 감정 상태가 훨씬 더 과잉해서 반응한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 계획에 항상 이렇게 조정장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2년에 한 번씩 10% 빠질 수 있을 때 빠진다 그러면 내가 과연 견딜 수 있느냐. 네. 이런 질문이 되게 필요하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그 다음에 투자한 것에 따라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과 같은 것들은 10년 이상 투자하시잖아요. 이건 네. 투자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투자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투자를 멈추면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스케줄대로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금저축 계좌라든가 퇴직연금에 넣고 있는 돈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있고 우리 더 빠지면 저는 올해 월 불이백을 늘릴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저도 그냥 넣은 펀드라든가 ETF가 있어요. 네. 내가 사실은 뭐 5년 10년 보고 들어가지 않은 거죠. 투자 시간표가 짧은 투자처가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서 전 나스닥은 훨씬 더 자주 크러쉬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성장주들이 많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성격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정철진 선생님도 네. 잘 아시겠지만 또 무라카미 군요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계절 예. 장세, 주식시장의 사계절 그래서 뭐 역금융 장세라고 그럽니다. 뭐 네.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가 되고 경기 회복은 되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시기 자체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증시의 사계절에서 역금융 장세라는 폈었던 유명한 얘기인데 최근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주식이 이제 한 그 절반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이게 보면은 이 금리 변화가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우리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데 할인율이죠. 얼마나 할인해서 오는 거에 대한 할인율에 대한 시장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두 번째를 정리하고 예, 자연스럽게 예. 넘어가는 게 이제 예, 두 번째가 예. 나를 돌아보라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내가 투자 시간표, 예. 내가 뭐 연금으로 투자하냐, 단기 투자냐, 그쵸. 장기 투자를 보면서 똑같이 보지 마시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투자 시간표가 긴 거와 짧은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 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예. 이 포트폴리오 조정은 세 번째를 보면서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세 번째 시장을 보랍니다. 시장에 대한 네. 성격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네. 이게 금리가 낮으면 네. 뭐 이게 일반 다 아시는 얘기들인데 이런 할인율이 줄어들고 그 미래의 성장성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또 현재 받을 수 있는 이자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나한테 보여다오. 현금 들어오나 보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99년도, 2000년대 이제 워렌 버핏이 전형적인 사례인데 워렌 버핏이 그때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터넷 주안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가 베론스라는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 잡지인데 네. 그 잡지에서 이제 워렌 버핏을 그 추락한 천사 놀림감에 놀렸죠. 예, 폴런 예. 엔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특집 기사로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천사긴 천사인데 이제 추락했다 이겁니다. 근데
인터넷 버블이 꺼지고 그 다음부터 버크셔 회대의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다시 이제 가치주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네. 눈앞에 이익을 벌어들이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이것 자체는 사실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성장주에 대한 개념 규정도 사람마다 다르고 가치주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우리가 그냥 학자들이 하는 이런 어떤 펄이든가 PBR 이런 걸 본 지표를 보게 되면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엔 가치주가 오르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네. 역사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서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국면들을 좀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주 중에서도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도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뭐 내가 개별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시장에서 그 가치 평가를 더 높게 하는 이런 그 금리라든가 물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건 개인들이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 평소에 가치주 펀드랑 성장주 펀드를 다 사요 그냥. 네. 왜냐하면 내가 어느 때 가치주가 더 올 것 같고 성장주가 올 것 같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 펀드의 수익률을 좀 봤고 자산 배분 해놓은 걸 봤더니 최근에 역시 가치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어요. 떨어졌지만 훨씬 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성장주가 뭐야, 가치주가 뭐야 이거 맨날 싸우는데요. 그렇죠.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실적이 나는 거다 가치주다 이렇게 실적 나는 것 쪽으로 당분간은 그쵸. 좀 가는 거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눈에 보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치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치주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뭐냐? 배당 잘 주는 주식. 네. 배당 잘 준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치. 이익이 나니까 그래서 주죠. 이익이 나니까 줄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쉽게 생각해도 저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 배당주 얘기를 많이 드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약세장일 때 네. 힘들거든요. 네. 근데 배당주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배당금 받고 기다리면 돼요, 나는. 예, 임대사업자처럼. 네. 예. 시장의 성격이 변하는 걸 보라. 세 번째인데 지금 시장의 성격은 역금융 장세. 그렇죠. 예. 이제 일단은 유동성 장세는 끝나고 실적 장세도 바로 뛰어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나는 기업을 뭐 제가 봐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이게 예. 이제 증시의 사계절이란 그 분석 툴로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끝으로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지금 이제 설 연휴인데 예. 너무 또 우울하신 분들 많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문제와 내 마음의 문제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 사느냐, 지금이라도 파느냐, 네. 아니면 버티느냐. 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대개는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는 게 최악의 선택인 경우가 거의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제 생각엔 90% 정도인 경우고 네. 저 같은 건데 새로 사는 건 또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개인은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텨요. 시세를 잘 안 봐요. 그리고 그냥 더 재미난 일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의 개인적 특성을 연구를 해보게 되면 딱 두 가지로 좁혀진답니다. 네. 하나가 뭐냐면 지적 능력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절제력이에요. 영어로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사실 지적 능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대안이 별로 없다. 네. 연구를 해보더라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절제력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 절제력이 어찌 보게 되면 똑똑함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제력이라는 키워드를 남겨주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쓸 투잡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